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체육교사 이여순입니다. 얼마 전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을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고, 이 계획 안에 있는 내용을 글씨로만 보시기 어려우실까봐 동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어지게 된 계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는지,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순서대로 화면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PPT를 띄워놓고 선생님들께 대략의 의미, 그리고 건건에 대한 의미를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획안을 띄워드려서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예체능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건강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업무가 올해도 주된 업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에 관련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2021년도에 제대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가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는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개선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2009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서울에 있는 선효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이 명확히 나타났다. 그래서 그때 교육과정 안에 스포츠 클럽이 실수가 잡혀서 엄청나게 바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웠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모든 걸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체육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도입이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운영의 어려움에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학교폭력의 예방의 효과가 명확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투, 그런 단어도 저는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퇴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 등교를 하였을 때 인문적 체육 활동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 인문적 체육 활동으로 한 것을 조금 더 구성을 더해서 저는 오히려 원격으로 스포츠 클럽을 운영을 할 때 제공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어려움이 컸었고 그 스포츠 클럽을 원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는 의미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한테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등의 상급 기관에서 이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기준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 환경에 따라서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례가 공유된 경우가 별로 없고요. 그러한 자료도 없었고 그러한 자리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깜깜이었죠. 그냥 10년간 쌓여 있었던 선생님들의 그냥 경험, 노하우 이거 안에서 그냥 깜깜이로 운영이 되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교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오게 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스포츠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의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존의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종목 중심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운영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체육 교사도 하기 힘든 종목을 그냥 뭐 전공을 하지 않은 일반 교사가 가르치기가 사실 불가능하죠.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도 뭐 예를 들어 10가지 종목 중에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접했던 종목이 이렇게 어떻게 맞물리다가 뭐 그 선생님이 이제 지도하게 되는 경우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것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겠지만요.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서는 맡기 싫은 거 시수에 떠밀려서 이렇게 오신 선생님들이 스포츠 클럽을 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께 종목의 기능을 알려주세요라고 주는 게 맞는지 이 자체가 사실 시작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됐죠. 그래서 강사를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또 뭐 외부 활동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외부 활동은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강사 선생님을 모셔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2021학년도 마석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사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반이 저희 학교는 1학년의 기준인데요. 10개 반의 선생님들 중에 강사를 할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작은 갈등이 생기는 것까지 저는 우려가 되어서 아예 강사 선생님을 아예 그냥 두지 않고요. 그냥 우리 일반 교사가 할 수 있는 좋은 또 선례를 남기고 싶어서 강사 선생님을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중심의 스포츠 클럽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다들 뭐 이해하시겠죠? 운동장에서 축구, 뭐 체육관에서 농구, 그다음에 운동장 뭐 한켠에서 뭐 아이들 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학교처럼 10개의 종목, 뭐 10개 반이니까 11개의 종목을 개설하겠죠. 11개의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이야기랑 다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종목의 교사가 전문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럼 아이들은 나와서 선생님들께 뭔가를 기대하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겠죠. 그 얘기는 뭐냐? 동기유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쨌든 그 시간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게 또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요. 열심히 안 하거나 뭐 학생 위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학생들도 발생이 되겠죠. 동기 유발을 제공해주기 힘든 선생님이 이러한 상황을 대해서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목 중심 스포츠 클럽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맥상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 역할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어쨌든 시수를 받고 그거의 일부분으로 배정된 우리 일반 선생님들께서 활동의 책임을 갖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문 경우가 됐고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고 아이들의 그냥 안전적인 거 대부분 하지 말라 이야기만 계속 하시다가 시간이 끝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클럽 시간에 그 시수를 받는 선생님들은 뭔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수업이 되다 보니까 자존감도 잃게 되고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 선생님들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일반 교사 선생님들이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편안하게 하시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그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까의 그런 방향보다는 선생님들이 나왔을 때 선생님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이거 편히 갖다 쓰세요. 그다음에 학생 관리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러한 부분만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10가지의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종목 중심이 아니라 그 종목을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핵심 기능을 활동으로 만들어서 활동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선생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기능들의 종합으로 완성되는 종목을
어떻게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하나의 핵심 기능 활동을 구성을 합니다. 그 밖에 운동 기능뿐만이 아니라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일반 선생님들도 생활에서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방법도 쉽고요. 경험을 해보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기능들을 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핵심 기능들을 여러 가지 다수의 활동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구성을 해서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운동 경험을 즐기게 하는 것이 우리 체육교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운동 경험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으로 평생체육으로 가는 초석을 깔고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목이 아니고 활동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사는 2개에서 4개 정도의 활동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인증해주는, 왜 인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학생들은 미션지를 들고 다니고요. 그 미션에 대해서 활동의 인증 여부를 담당 선생님께 도장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 일반 교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르치는 활동은 누가 하느냐?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만 체육 시간과 연결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시간에 학년 초의 시간 중에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안전과 하는 방법 이 정도를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가르치는 활동은 각 학년에 배정되어 있는 서포터즈 학생들의 협력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 서포터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체육 시간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봉사 시간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준 다음에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뽑게 되는 거죠. 즉 체육부장이 각 반의 체육부장이 서포터즈가 되고 이 친구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 종목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연수를 해서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미리 연습을 시켜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고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봉사시간까지 부여해준다라는 것들이 계획서에 있어야겠죠.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증제. 학생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 미션지에 도장을 받아 다니는 행위를 그 자체를 동기부여를 받는 행위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의 인증을 받은 미션지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미션을 이수를 했다, 인증을 받았다, 인증, 그리고 미인증,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활동에 대해서 성공은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했다 안 했다의 구분이 아니라 하지 못했지만 넌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인증을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스포츠 적극성의 정의적 영역의 그런 미션 도장을 찍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이수했을 때 각 학년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점수화해서 정말 잘하고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에 점수까지 좋은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이 친구들을 체육과 시상과 연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수적인 상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작년에 원격 수업을 엄청 많이 하셨죠. 그 원격 수업을 하면서 핸드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학교 운동장 혹은 체육관에 공지 하나만 달아달라고 했을 때도 어려웠어요. 말도 안 되는 보안망이 뚫려서 안 된다. 학교 개인 정보 보호, 학교 정보에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걸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학생들의 그 핸드폰 활용도에 대해서 수업에서도 인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잘 연결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또 효율성 있는 수업을 위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수 활동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를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 하는 그런 예전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그 첨단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그 모둠끼리 서로 영상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10번을 했다가 한 번을 성공했다. 성공한 거잖아요. 10번 동안의 그 연습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확인된 동영상을 보고 관리하는 선생님들께서는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핸드폰을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정해진 용도 이외에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해 놓았고요. 스포츠맨십 점수의 반대말 게임즈맨십 점수, 부정적인 점수가 되겠죠. 부정적인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일반 선생님들께 역할이 명확해지면은 선생님들은 그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도 미리 경험을 하게 해드려서 사실 선생님의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운동 기능이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낮은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이 낮은 선생님부터 선택적으로 그 활동을 먼저 배정을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스포츠 강사 연수를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선생님들께 그 활동에 대해서 다 가르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수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활동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스포츠 클럽이 마무리에서도 체육 수업에서 이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 활동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과 스포츠 클럽 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도 피부로 이제 와닿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체육 수업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나환난열. 나쁜 환경은 없습니다. 낮은 열정이 있을 뿐이다. 어떤 학교든 그 학교 환경에 맞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어떤 거든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급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20개의 활동입니다. 전체 구성한 게 20개의 활동이고요. 그 20개의 활동을 반별 4개의 모둠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4개의 모둠이고 20개의 활동이기 때문에 5반이라는 전제가 나옵니다. 네. 어느 정도 여기서 감을 잡으셨을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단위인 그 시간을 2시간씩 묶습니다. 네, 블록으로 묶어서요. 한 번은 2학년, 한 번은 뭐 3학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2학년에 예를 들어서 6교시, 7교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1반부터 5반까지를 앞반으로 규정을 하고 6반부터 10반까지 뒷반으로 규정을 합니다. 6교시 때는 앞반이 나옵니다. 앞반이 활동 중심 스포츠 클럽을 합니다. 이때 뒷반은 뭘 하느냐? 창작 무용 경영 대회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창작 무용 경영 대회를 1학기 말에 아예 스포츠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로 잡아놨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반별로 구성한 그런 창작 무용을 서로 경영하는 대회를 갖도록 할 겁니다. 1학기 말에 그 혼란스러운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사를 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교시 때 그 앞반이 나왔을 때 5개의 반을 총 20개의 모둠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반별 4개의 구성이기 때문에요. 남학생 2개조, 여학생 2개조를 계획된 활동에 맨 처음에는 순환될 수 있다. 계획된 활동에 배정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5개 반이 다 돌아가게 되면 학생들은 모든 활동을 다 구성할 수 있겠죠. 경험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내가 이수하지 못했던 활동에 가서 이수하지 못했던 활동을 이수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생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개인 미션지에는 20개의 활동의 이수 여부를 미션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담당 교사의 도장으로 확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교시가 끝났습니다. 7교시는 앞반과 뒷반의 역할을 바꾸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1시간 동안에 4개의 활동에 대해서 이수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쁘겠죠. 아이들이 계속 정신없이 활동에 도전을 하고, 활동을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빨리 다른 활동에 찾아가서 또 다시 그 활동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이런 그런 활동의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바빠지고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역할도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창작무용 경영대회는 교육 과정에 이 스포츠 클럽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연습 시간 인정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한글 파일을 보면서 구체적인 다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과정 내 스포츠 클럽 운영 계획을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목적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운영 방침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 3학년 격주 월요일날 블록타임으로 하고요. 1학년은 자유학년제의 일환으로 2시간 화요일날 블록타임으로 했습니다. 명칭이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2가지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앞반이 6교시 때 했었던 그 활동이 활동 중심으로 명명하였고요. 뒷반이 했었던 것을 창작무용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 등교를 했을 때의 그런 계획뿐만이 아니라 원격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도 저걸 갖고 있으셔야겠죠. 계획을 갖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원격 스포츠 클럽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 2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제가 자료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등교 수업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이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원격 수업일 때는 다양한 활동지가 들어있고 다양한 그 활동지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원격 스포츠 클럽 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세부 추진 계획의 이 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활동 가능한 스포츠 클럽이라고 해서 종목 중심, 활동 중심 이러한 부분들은 방금 PPT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시급 편성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활동 중심 편성을 했을 때 활동의 난이도와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20개의 활동에 대해서 운동장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있고요. 벼라운 저희 체육관을 얘기합니다. 체육관에서 이러한 활동 등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다 턱걸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역 다트를 체육관 변명 한쪽에 또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관역 맞추기에 대해서 또 했고요.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예산으로 체육관 한편에 2개의 클라이밍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스포츠 몬스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2줄로 올라가서 클라이밍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는데 얘는 지금 설치 예정이어서 동영상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선생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 골밑슛이고요. 배드민턴, 개인 포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랙라인은 다 알고 계시죠? 슬랙라인. 균형 감각을 기르는 슬랙라인은 벼랑 1층에 주차장에 있는데 주차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차를 세우고 한쪽은 차를 세우지 않도록 해서요. 이쪽에서는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제기차기 땅강아지를 놓고요. 전동휠 코스 돌기를 벼라운 주차장 1층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울마루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 학교에 강당 형태의 교실 2칸짜리의 넓이의 강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탭볼, 에르고 바디, 스카프 저글링 종목에 대한 설명은 영상을 제가 첨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현관 앞에 있는 보도블록 앞에서 스카이콩콩과 발목 줄넘기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나이스에 등록을 할 때 종목이 아니니까 종목명이 아니니까 꼭 굳이 종목명을 사실 넣을 필요도 없고요. 공통 주제인 체육과 건강으로 저희는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체육과 건강 1학년 1반이면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런 식으로 주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 각 학교마다 이 시수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 2, 3학년 스포츠 클럽 활동 담당 교사를 이제 스포츠 클럽 담당 교사 명단이 오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얘를 보시기 전에 얘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석중학교 릴레이를 5가지를 놓습니다. 각 릴레이에는 4가지의 활동들이 있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클럽 담당 선생님들을 연수를 할 때 여기에 있는 20가지의 활동들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시게끔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부터 각 활동에 배정을 하는 거죠. 각각의 활동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의 순번 중에 릴레이 1, 2, 3, 4, 5 중에 이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로 하여금 혼선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아 우리 담당 선생님이 누구시구나 이렇게 가야지 각 활동별로 나누게 된다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다 뺏기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뭐 시범을 보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은 그 활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선생님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반이니까 11분의 스포츠 클럽 강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11분인데 지금 여기 활동에 대해서는 5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앞반 5개 반, 뒷반 5개 반을 각각 2분씩 배정을 해야겠죠. 왜냐? 앞반, 뒷반이 크로스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실에 계실 때는 학생들이 창작무용 연습할 때에 임장 지도를 하시면 되고요. 활동을 하실 때는 이거에 관련된 이 활동 담당 선생님이 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1이었기 때문에 한 분이 남죠. 그 한 분은 누가 하느냐? 스포츠 클럽 담당 선생님이 그 전체 총괄을 하시는 선생님이 전체 지도를 하셔야 되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해서 각 학년별로 이렇게 총괄 선생님 누구누구 들어가고요. 선생님 성함이 들어가고요. 이 활동 중심에는 4가지의 종목이 있었죠. 활동이 있었죠. 4가지 활동에 대해서 명시해 주면 되고요. 이 이후에 창작무용 연습을 한다. 6교시 때 이렇게 구성이 되고 7교시 때는 크로스가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학년을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활동 중심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학기 한 종목이 아니라 20가지의 활동을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즐거운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블록 타임의 2시간 중에 6교시 앞반, 그리고 뒷반이 7교시 때 활동 중심 릴레이를 하고요. 창작무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 1부터 5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학생들을 배정을 할 때 마석 릴레이 1 활동을 했었던 아이들은 그 다음에 2 활동으로 가는 거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에는 C의 활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 17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오리엔테이션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을 빼고 10시간 정도를 본활동 시간, 5시간 정도를 미술 활동을 미술 활동에 대해서 다시 재도전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반 담당이면서 활동 담당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 시간에 이 활동에 대해서 안전사항과 방법을 지도하고 담당 학생을 선발하는 거 과정까지 됩니다. 활동 중심 수업에서 수업 전중 후에 대한 그리고 창작무용 수업에 대해서 전중 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담당 교사와 릴레이 활동 아까 한 거 보셨고요. 자, 학생들이 나와 있을 때 활동 중심의 스포츠 클럽을 할 때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이 활동이 어디서 하는지 얘기해 준 다음에 그 활동 장소로 가게끔 하셔도 됩니다. 창작 무용 발표 대회 스포츠 축제 운영은 자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을 날짜를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날짜에 맞춰서 연습할 수 있도록 뭔가 내가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하면은 목표하는 날짜나 목표하는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이 유튜브 URL과 이 QR코드에 지금처럼 이렇게 놓을 예정에 있고요. 기초 체력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동기능 활동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동 맵입니다. 각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스카이 콩콩. 아까 제가 기초 체력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카이 콩콩, 엄청 힘듭니다. 순발력도 많이 키워지고요. 점프를 스카이 콩콩이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점프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스카이 콩콩, 라텍스 민턴 뭐 이런 것들 10가지를 넣고요. 그다음에 또 10가지로 운동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각각 인증 기준이 다르게 넣고요. 이 준비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계획서에 더 집어넣어서 우리 선생님들,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연구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 수 있게끔 해야죠. 그리고 이 연구의 불출과 수거에 대해서는 담당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담당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협력을 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션지의 예시입니다. 자,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미션지를 이렇게 했고요. 아이들의 접근성 때문에 카톡에 있는 이모티콘을 이용을 했는데, 얘는 뭐 학교 상황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다르게 변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수, 미이수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이수 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한 애들, 점수를 더 주고 싶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 3단계 점수 부여를 했고요. 단체 협력 같은 경우에는 협동 제기차기 뭔지 아시죠? 동그란 원판에 줄이 달려 있고 4명의 학생들이 들고 이 위에서 공을 튀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미션을 한 거, 못한 거. 얘는 너무 아이들의 그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의적인 영역의 점수를 2배를 더 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포츠맨십 점수가 게임즈맨십 점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맨십은 긍정적인 수업 행동이겠죠. 게임즈맨십은 부정적인 수업 행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 활동에 그 열심히 하는 거와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거 누구나 줄 수 있는 점수예요. 선생님들이 누구나 줄 수 있는 점수인데 정말 쟤는 열심히 한다. 자, 이거 갖고 모자라다. 이거 갖고 조금 부족해. 자, 선생님이 이것도 더 줄게. 그래서 선생님이 도장을 찍고 날짜를 쓰고 선생님이 0까지 쓸 수 있게끔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학생들이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수업 행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을 잘못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뭐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선생님들께 뭐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뭐 주저없이 찍고, 맨 마지막에 보이시죠? 이것들이 쌓였을 때 탈락이라는, 물론 탈락까지 가는 학생들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탈락이라는 것들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건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00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20개의 활동이기 때문에 기초 점수와 운동기능 점수를 다 합치게 되면 100점이 되겠죠. 게다가 긍정적인 행동의 점수까지 하게 되면 106점이 만점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스포츠맨십, 게임즈맨십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가 있고 총점을 주도록 하고요. 몇 해 전부터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승리보다 스포츠맨십. 최선을 다했으면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다면 이수하지 않아도 괜찮아. 학생들에게 이수만을 강조할 것도 사실 아니고요. 승리만을 강조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이러한 과정에서 동기유발을 받는 과정에서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괜찮다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한테 토닥토닥 해주고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즐거우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업무 교육 매뉴얼을 해봤고요. 네, PPT와 그다음에 계획서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렸고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끔 변형해서 얼마든지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 선생님들과 이러한 자료를 공유를 하려고 생각을 한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제시했었던 이 계획서가 저도 나름대로 이제 해마다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이렇게 뿌려진 이 계획서 혹은 PPT 그리고 이 활동들 자체가 선생님들로 하여금 정말 업그레이드가 돼서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으로 인해서 체육 선생님들의 그 노고도 다른 선생님들이 아시게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체육에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 학생들도 다 얻길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장시간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덕중학교 체육교사 이여승이었고요. 교육과정 내 활동 중심 스포츠 클럽에 대한 이런 연수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